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 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답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치매인 듯한데 막상 치매라고 진단은 되지는 않은 상태, 그렇다고 완전히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 중간 어디엔가 있는 경도인지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저희가 이제 MCI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Mild Cognitive Impairment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단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경증의 인지에 장애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경도인지 장애는 공식적인 하나의 진단 명칭입니다. 치매는 아직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사이에 있는 진단이고요. 그래서 이 진단은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진료와 검사를 통해서 내려지는 공식적인 진단 명칭입니다. 치매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 어딘가의 중간 단계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경도인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매년 그 중에 10%에서 15% 정도는 치매로 진단이 된다고 합니다. 인지 기능이 정상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매년 그 중에 1%에서 2% 정도가 치매로 진단이 된다라고 하고요. 경도인지 장애 진단이 된 분들 중에서는 10%에서 15% 정도가 치매로 진단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경도인지 장애가 약 20% 정도는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게 되냐면 환자 본인이 요새 기억력이나 뭔가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직접 호소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주변의 보호자나 가까운 분들이 이분이 요새 뭔가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고 자꾸 깜빡깜빡 한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도 파악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 또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인지 기능에 이상이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진단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병원이나 중앙치매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그런 신경심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적인 생활은 혼자 스스로 가능하신데 여러 가지 요리를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비해서 좀 복잡한 것을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치매가 아니라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만족시킬 때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라는 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경도인지 장애가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증상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요. 주로 어르신들이 보이는 증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익숙하게 늘 다니던 곳에서 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 같이 좀 놀던 분들이 보시기에 뭔가 그 일을 하는 속도라든지 게임을 하던 속도라든지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게 좀 느려졌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보기에 예전에 비해서 단어나 사람 이름을 기억해내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책이나 신문 이런 것들을 점점 보지 않게 되거나 혹은 본다라고 해도 그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셨던 물건들을 자꾸 잃어버리곤 합니다. 경도인지 장애로 이렇게 진단받으신 분들은 그럼 100% 전부 치매로 진단이 나중에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있지 않은 정상적인 분들에 비해서는 치매로 진단되는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경도인지 장애가 있다라고 100% 치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기전이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밝혀진 건 아니지만 다시 원래대로 인지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기저질환으로 원래 가지고 계시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혈압관리, 혈당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치매로 이완되는 것을 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좀 잘 돌봐주셔야 어르신이 인지기능을 지금처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지 자극이 계속 될 만한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사회활동을 하시는 것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치매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지만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꾸준히 유지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꼭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약들을 다양한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타서 드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약의 부작용이라든지 약끼리 상충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런 인지기능에 좀 방해가 되기도 해서요. 약을 좀 많이 드시는 어르신이라면 이 부분을 하나의 병원으로 최대한 통합을 해서 약을 좀 줄여나가고 최소한의 약만 유지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어르신이 좀 힘들어 하시거나 귀찮아 하실까봐 그 보호자분들이 대신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어르신이 원래 할 수 있는 만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약간이라도 인지기능에 문제가 보이면 걱정이 된다고 어르신이 원래 사시던 동네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이사를 진행하는 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로 어르신을 좀 모시려고 예전에 어르신이 오래 사시던 동네에서 급격하게 이전을 하게 되면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환경 변화를 갑자기 맞이하게 되면 인지기능이 더 나빠지는 경우들을 좀 저희가 자주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르신들이 익숙하게 지내시던 생활 반경 내에서 이 부분을 좀 돌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아무래도 기억력이 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거나 성격이 좀 바뀌었다, 혹은 예전보다 좀 뭔가 사고가 느려지시거나 판단력도 되게 빠르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르신 스스로도 그렇게 호소를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어르신 가깝게 지내시던 주변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혹시 경도인지 장애가 아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때 어르신이 지금 현재 상태를 최대한 길게 유지할 수 있고 악화되는 것을 늦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도인지 장애 때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은 어르신이 치매에 앞으로 걸릴 확률도 좀 더 낮출 수가 있고, 걸리신다 하더라도 최대한 지금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인지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어르신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라든지 우리 원래 어머니 혹은 아버님 성격이 원래 저러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평가하지 마시고 꼭 함께 병원에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이 주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